예,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END, 비핵화 관련 대북 메시지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했는데요. 무슨 사정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내의 외교 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만찬에는 토마스 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강경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다니엘 커츠펠란 포린 어페어스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엔 연설회장에서 본 텅 빈 객석, 초라한 박수 소리가 과연 이 국제사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명백히 보여줘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혼밥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브리핑은 강유정 대변인에게는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번 순방 브리핑은 강유정 대변인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비판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이거는 이제 여야, 뭐 보수, 진보, 정파 상관없이 좀 더 냉정하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전성훈 원장님. 네. 저희가 화면을 보면요. 어제 미국 뉴욕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 주최하는 환영 만찬 145명의 정상들과 함께 1시간 반 머물렀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 초청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안 가도 되는 자리인지 혹은 갔어야 되는지 냉정하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를 하고 예. 유엔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정상들이 예. 참여하는 그런 만찬 장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저 화면 몇 명 모아놓고 하는 저 만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장소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예. 국제 무대에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 각 국제사회에 이제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러 이제 이번에 유엔을 가셨을 텐데 예. 저 만찬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예. 다른 나라 정상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만나고 식사하면서도 만나고 하면서 예. 스킨십을 다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교류를 하는 그러한 기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별도의 그 모임을 가진 저간의 사정을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귀국 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원장께 한번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얘기처럼 뭐 셀프 왕따를 인증했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먼저 잡혀 있는 일정이었고 미국 오피니언 리더 초청 만찬, 뭐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쭉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추가 설명한 건 뭐냐면 조만간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곧 만나는데 여기 뭐 150명 가까운 정상들 다 했는데 몇 초 만나는 게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오늘 더 추가 설명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예. 다른 국가 정상들과 이제 교류하고 친교를 다지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가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저 이제 대통령이 주최하는 저 소규모 만찬이 사전에 예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규모의 큰 만찬 일정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100몇 개 국가의 정상이 모이는데 하루 이틀 내에 그거를 공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정이 어떤 오차가 있더라도 소규모 만찬에 참석하는 좀 미국 전문가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좀 가야 되겠고 우리 모임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갖도록 하자. 이런 양해를 구하고서 이제 자리를 옮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외교라는 게 사실은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오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뭐 의전, 만남, 공개된 것들이 꽤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지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 이후에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꽤 좋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했던 만찬에 불참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혹은 미국 입장에서 지금 물밑에서 통상 협상을 두고 지금 기싸움이 치열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물론 뭐 이제 이 탄핵으로 인해서 인수위 없이 수립된 정부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외교안보 팀의 어떤 구성 자체도 늦었고 손발을 맞추기는 꽤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점을 일단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미국 측의 어떤 정보력 이런 것들이 저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지금 오늘 이 김용범 지금 정책시장에 바뀐 걸 보면 이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미국 측이 보낸 MOU를 보니까 너무 처음에 협상을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양해 각서를 봤더니 그렇죠. 이 양을 봤더니만은 그때 이야기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주는 거에 대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했는데 미국 측이 온 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없었고 너무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근거가 며칠 만에 다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했길래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만찬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 사실 140개 국가의 지금 이 정상들이 그 사람들이 안 바빠서 안 갔겠습니까? 예. 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알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본인 모임에 한 번 만나고 얼굴 비추고 이런 것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맞듣지 않더라도 얼굴 도장 찍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예. 가서 한번 악수라도 하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인상에 남고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잠깐 인사를 하더라도 10월 달에 우리 10월 달 에이펙 오시죠? 자, 그때 한번 만나서 합시다. 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한다면 예. 충분히 어떤 정상 외교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아까도 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외교 정상들하고도 친교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사실 이 유엔 총회라는 게 전 세계 정말 정상들의 어떤 그 본회의 같은 겁니다. 예. 그 외교장이고 자 그런 상황을 충분히 10분 활용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안보리 상임위원회 지금 이 회장국으로 이 회의를 주도하는 의장국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진행도 했어요, 이재명 네, 대통령. 의장국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활발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참모진에서 미리 생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주미대사도 없습니다. 지금 강경화 지금 저 후보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자 그러다 보니 미국 내 사정 그다음에 차지훈 지금 유엔 대사 이번에 임명되지 얼마 안 돼요. 이분 또 전혀 외교를 모르는 분이에요. 물론 차석 대사가 가서 또 보완을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급히 갔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이게 늦췄을 텐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외교의 장에 이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참모들의 저는 역량이나 정보력이 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 불참한 건 말고도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할 때 이 자리를 했는데 봤더니 또 여기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김혜경 여사가 앉을 수도 있었던 자리 아니냐? 생각보다 훨씬 친목과 외교의 자리가 될 수 있었는데 김혜경 여사도 다른 일정이 있었냐? 이걸 두고 또 여러 얘기들 뭐 뒷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건 연설하는 총회장이잖아요. 그날 오후에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김혜경 여사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대화도 하고 지금 저 장면은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상황, 총회장에서 그 상황이 지금 옆자리에 지금 다른 데도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그 정부 수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계속 총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나갔다 오기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는 거고. 물론 아마 이제 더 저기 있으면 더 좋았을 뻔도 했죠. 예를 들어서 멜라니아 여사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계속 멜라니아 여사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리셉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을 해서 예. 거기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에이펙에 오시면 또 만나겠다고 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하고도 대화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가 전혀 대화를 안 했거나 리셉션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오후에 리셉션이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참석 안 한 것이 크게 문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불참 혹은 옆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얘기, 옥신각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와중에 국정의 2인자인 김민석 총리가 외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늘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의 말이 뭐였냐면 한국인들의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거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잔잔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그 인터뷰하신 게 그 해명 자료도 내셨는데 잘못된 걸 근거로 아마 김민석 대표가 비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협박한다 그러더라고요, 총리가. 정확한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비자와 투자 문제는 전혀 연관이 없었다는 의도셨던 거죠, 인터뷰가? 정정 자료가 어차피 나가 있는데 그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통령이 가 계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따로 이렇게 서로를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가 계신 대통령과 방문단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또 정청래 당대표 이 여의도 바닥에서 거의 불필요한 존재감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김민석 총리마저도 지금 이제 이런 말실수를 계속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여기는 국민들 짜증나게 하려고 정치한 집단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비판도 있는데 일단 전성원 원장님 이게 김민석 총리 비서실장은 오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오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비자 문제 합의 없이 대미 투자 어렵다라는 말은 국정 2인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까? 미국 압박용으로? 저런 얘기는 이미 나왔죠. 예. 지난번에 그 텍사스에서 우리 국민들 이제 억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면서 뭐 정부 고위급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그 대미 투자에 관련된 분들이 현재 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비자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예. 대규모 미국 투자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왔었고 이제 미국에서 나왔었어요.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번에 미국이 좀 실수를 했죠. 우리 국민들 억울하면서.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잘못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잘못을 일찍 캐치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국민들을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데도 예. 원래 아이스라는 그 해당 부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그 사람들은 법을 집행한다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비행기로 이송할 때, 공항으로 이송할 때까지는 적절하게 수갑도 채우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주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에서 떠나지 말고 다시 텍사스 공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좀 마무리를 해줄 수 없겠느냐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것들은 비자 문제 관련해서 백악관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예. 미국도 그 문제를 알고서 이제 조기에 진화하고 지금 비자 관련해서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에서 비자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 한미 관계도 그렇고 굳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좀 좋지 않은 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자 문제는 이제 수면 하에서 조용하게 당사자들끼리 이제 해결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관세 문제 책임자가 미국 협박하는 거 아니냐? 협상이 제대로 안 되자 반미인 선동으로 태세전을 한다. 대통령 방미 중에 총리가 말실수했다. 강선표 부위원장님, 정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문제도 분명히 있죠. 이민자 정책과 관세 통상 정책이 충돌하는데 애꿎은 우리나라, 특히 이 해외 조지아 공장만 피해를 봤으니까요. 근데 그건 아는데 지금 사실 관세 문제를 미묘하게 지금 물밑에서 뭔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있는 와중에 블룸버그가 오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외신 인터뷰로 논란을 더 부추길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김민석 총리의 저런 말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 이런 야당에서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전혀 지금 우리의 협상력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김민석 총리가 한 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문가들 말처럼 이게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저런 발언은 좀 자제해야 되고 언론에 대한 통제도 좀 있어야겠지만 정말로 야당이 저런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협상 끝나고 나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건 맞지만 협상 중에 저렇게 대한민국 협상력 낮추는 저런 발언 진짜 정말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보라고 했어요. 저 말의 취지가 아니다.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총리 측의 얘기를 한번 다시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유보 의미 발언한 게 아니고 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는 무관하다는 게 이후 입장이었습니다. 5위까지 짚어봤어요.